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3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 가족이 지금 다 감기에 걸렸는데 저 혼자 멀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댓글을 통해서 구독자 한 분께서 그런 얘기하면 감기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어제부터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침도 좀 나오고 지금 몸살 감기에 좀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춰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방송 내용이 전보단 조금 기운이 떨어질 텐데요. 여러분들 좀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월 31일 방송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viz.com의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마켓 브레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많았는데요. 하지만 메가테크 기업들이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메가테크 기업들, 테크주들이 대부분 다 빨간색을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35% 올라갔는데요. S&P 500은 오히려 0.0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6% 비교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만들었고요. 어제 나스닥의 하락 추세를 이끌었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테가 10.34% 빠졌고요. 스템이 마이너스 8.93, 소파이 마이너스 8.30, 버진갤럭틱 마이너스 6.77, 조비 에비에이션 마이너스 6.53, 누홀딩즈 마이너스 6.30, 인텔리아 마이너스 6.07, 업스타트 마이너스 5.76, 추이 마이너스 5.75, 니오 마이너스 5.70, 에디타스 마이너스 5.50, 모빌아이 5.41%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올라간 성장주의 이름을 좀 보시면요. SMCI가 또 올라갔습니다. 3.49% 올라가면서 이제 1년 수익률이요. 무려 611%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2.67%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ARKB는 아크인베스트에서 만든 새로운 비트코인 ETF입니다. 어제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인피니온이 0.82% 상승했습니다. IDCC, 인터디지털이 0.68% 상승했고요. 캐터필러 플러스 0.50, 엔비디아 플러스 0.49, 포티넷이 플러스 0.39,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플러스 0.39, 테슬라 플러스 0.35, 스타벅스 플러스 0.30,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0.23% 올라가면서 시장의 하락 추세를 이겨낸 성장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12의 성적입니다. 12종목 중에 4종목만 상승을 했는데요. SMCI, 슈퍼마이크로가 3.49%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인피니온이 오래간만에 0.82%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플러스 0.49, 테슬라 플러스 0.35, 나머지 8종목은 하락했는데요. 우버가 마이너스 0.21,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28, 온세미 마이너스 0.62, TSMC 마이너스 0.79, 아마존 마이너스 1.40, 팔란티어 마이너스 2.05, 나비타스 마이너스 4.52, 소파이가 어제 20% 급등한 이후에 8% 이상 하락하는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어닝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MD의 어닝 결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 종목 모두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어닝 발표 이후에 5.73%나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요. 주가가 지금 0.33% 소폭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MD가 가장 좋지 않은데요. 어닝 발표 이후에 6.49% 비교적 큰 폭으로 주가가 급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종목의 어닝 결과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알파벳의 어닝 결과 서머리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4분기 갭 EPS를 보시면 1.64를 찍으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 4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86.31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13.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도 1 빌리언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거든요. 따라서 정리한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구글 어닝의 하이라이트를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구글은 핵심 검색 광고 사업의 4분기 매출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연말의 호실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라고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4분기 어닝 실적은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검색 광고 사업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파트너 지급금을 제외한 매출은요. 12월 31일로 끝난 3개월 동안 15% 증가한 72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710억 달러보다 높은 수치고요. 7년 만에 최고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분기입니다. 따라서 15% 매출 성장은 사실 메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 따라서 7년 만에 매출은 최고의 성장 추세를 만들어냈다. 긍정적인 추세를 만들어낸 거죠. 순이익도 보시면요. 주당 1.64달러로 월가의 예상치인 주당 1.59달러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알파벳의 핵심 검색 사업 부분 매출은요. 480억 달러를 찍으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481억 5천만 달러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주가가 6% 이상 떨어진 이유는요. 이렇게 검색 비즈니스 부분의 매출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이유인데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투자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검색 사업 부분 매출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구글의 검색 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제너레이티브 AI 등장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이 챗GPT와 같은 대화형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전통적인 검색 시장의 1등 기업인 구글이 그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경쟁으로 인해서 구글의 선도적인 위치가 위협받고 있는 시기다. 따라서 지금 현재 검색 사업 부분의 매출이 예상치에 맞아 떨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인사이더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인 에블린 미첼 울프의 의견에 따르면요. 구글 광고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AI 분야에서 신중하게 세운 모든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캐시카우, 즉 검색 엔진 광고 매출이 변동성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AI 기술을 자사 제품에 접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을 해왔고요. 지난달에는 가장 강력한 대규모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출시 이후에 이렇다 한 새로운 업데이트가 들리지 않고 있잖아요. 따라서 알파벳은 시장의 변화를 활용하기에 너무 느리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우려에 시달려 왔고요. AI 경쟁에서 지금까지는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어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대체적으로는 양호한 그런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보기 힘들었던 굉장히 좋은 매출의 성장 추세를 보여줬죠. 하지만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요. 과연 구글의 검색 엔진이 계속해서 강력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시장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보고한 거죠. 따라서 어제 가장 민감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전망치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구글의 주가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어닝의 서머리를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2월 달에 끝난 분기를 회계상 2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2분기의 갭 EPS가 2달러 93센트를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16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62.02 빌리언, 따라서 작년과 대비해서 17.7%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890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12월 분기 손익계산서의 서머리를 보시면요.
매출은 62빌리언을 찍었는데 이 수치는 작년 대비 성장률이 18%고요. 만약에 환율의 영향이 없었다면 16%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총이익 마진입니다. 68%를 찍었는데요. 총이익이 작년 대비 20%나 성장하는 건강한 추세를 지켜냈고요. 영업이익은 지금 27빌리언을 찍으면서 성장률은 33%입니다. 따라서 매출 성장보다 지금 비용이 절감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거죠. 영업이익이 33%나 올라가면서 결국 넷인컴, 순이익도 33%가 뛰었고요. 따라서 EPS의 성장률이 33%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EPS가 33% 올라갔다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멀티플이 33배를 받아도 사실 PEG가 지금 1.0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 덕분에 프리미엄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 주식이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부분별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프로덕트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가속화되고 있죠. 두 번째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20% 이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가파르게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PC 부분, More Personal Computing 역시도 최근에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드디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3대 비즈니스 부분 모두 성장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쉽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세 가지의 비즈니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비즈니스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오피스가 주를 이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피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상업용, 두 번째는 우리와 같은 소비자용입니다. 상업용은 지금 성장률이 15%,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소비자용의 오피스는 5% 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덕티비티 앤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링크인을 포함하는데요. 링크인의 매출은 작년 대비 9% 성장하는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보시면요, 애저의 성장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애저의 성장률이 30%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아주 훌륭한 성장 추세를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퍼스널 컴퓨팅 쪽에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일단 윈도우를 보시면 9% 성장했고요.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드웨어를 판매합니다. 서피스라는 랩탑이 있는데요. 이 랩탑 컴퓨터를 판매한 수치는 9%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PC 시장이 그렇게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엑스박스 컨텐츠 앤 서비스, 즉 게이밍 부분인데요. 게이밍 부분의 성장률은 무려 61%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기 때문이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매출이 여기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검색, 즉 빙인데요. 빙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대비 8%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더디기도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추세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에는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재무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2.08빌리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밑에 쪽을 보시면요, 오퍼레이팅 인컴, 즉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조금 더 이제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최근에요, 블리자드를 구조조정한다라는 뉴스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도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대비 매출의 성장률이 거의 18%를 찍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강력한 수치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결과 발표 후에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의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요,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러한 주자들이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서서히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보고서에 숨어 있었던 여러 가지 호재들을 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능을 통해 자체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축한 덕분에 고객들을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화요일 날 분기별 수익 그리고 매출에 대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AI 기능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증가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1% 하락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비용 증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단계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이 투자에 대한 수익을 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분기의 운영 비용이 전 분기에 154억 달러에서 158억 달러 혹은 159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본 지출이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많은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고요.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계속해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티아 나델라 CEO는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AI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서 대규모로 AI를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따라서 더 이상 AI는 그냥 이론이 아니다. 이제는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때가 됐다. 조금씩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가운 얘기를 해준 거죠. 기술 스택의 모든 계층에 AI를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혜택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자 관계 담당 부사장인 브렛 아이버스는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분기에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의 성장률 중에 6%포인트가 AI에 기인한다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작년 대비 애저의 성장률은 30%였습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AI가 없었다면 원래는 24% 성장인데 6%가 추가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1분기에 3%포인트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계속해서 AI로 가속화되는 성장률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델라는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5만 3천 개의 애저 AI 고객사가 있으며 이 중에 3분의 1이요, 지난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애저에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고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거는 AI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애저 약정이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는 대규모 고객이 좀 많이 몰린다는 거죠. 더 커다랗고 전략적인 애저의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리전스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은요,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5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서 애저의 매출은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30%나 급증을 했죠. 따라서 4분기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컨센서스 추정치인 27.7%를 상회하고 구글 클라우드의 성장률인 25.7%를 앞지른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구글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26%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따라서 구글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커다란 애저가 오히려 30%나 급등하면서 지금 성장 추세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좋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역시 아직까지는요, AI를 가지고 점점 더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다. 따라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효과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구글에 비해서는 주가의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AMD의 어닝 결과를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닝 결과의 서머리를 보시면요, 4분기의 논갭 EPS가 0.77을 기록했는데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졌고요. 매출은 6.2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성장률은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6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이 수치만 봐서는 주가가 6% 이상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를 진단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별로 성적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AMD의 세그먼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떠한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AMD의 어닝 결과 프레젠테이션을 한국어 버전으로 멤버분들께 이미 공유를 좀 해드렸는데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AMD의 비즈니스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인베디드인데요. 첫 번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CPU, GPU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PU 부분은 지금 인텔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GPU는 엔비디아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그러면 조금 어려운데요. 그냥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CPU가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PC를 보시면요. 작은 상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인텔의 코어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AMD의 라이젠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써 있거든요. 라이젠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게이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베디드가 있는데요. 인베디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FPGA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좀 찾아봤더니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약자입니다. 생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용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얘기한다릅니다. 따라서 네트워킹이라든지 텔레콤, 메디칼, 산업 자동화, 방위 산업 이렇게 굉장히 좀 넓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인베디드 반도체도 만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에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I300가 나오는데요. MI300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MI300X고요. 이거는 클라우드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MI300A 같은 경우는 HPC 따라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두 가지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AMD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어닝 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수치, 어떠한 전망을 제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AMD의 어닝 결과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 부분의 분기 매출은 23억 달러를 찍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한 수치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43%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 쪽에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C 그리고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15억 달러를 만들어내면서 전년 대비 62%나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드디어 PC 시장이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게이밍인데요. 게이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기 대비 9% 감소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17%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게이밍 쪽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부분을 보시면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나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전분기에 대비해서도 15%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게이밍 부분 그리고 인베디드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제 어닝 발표 이후에 AMD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요.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가이던스 때문이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AMD는 2024년 1분기 매출이 54억 달러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55억 7천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AMD는 데이터 센터의 부분 매출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안겨줬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AI 붐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성장률이 100%를 넘어가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AMD는 우리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분기랑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따라서 많은 실망을 자아낼 수 있는 굉장히 좋지 않은 전망이 제시가 된 거죠. 자, 거기에다가 클라이언트, 인베디드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요. 전분기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바닥이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생각했던 인공지능의 기대치는 맞추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부분은 아직까지 바닥을 찍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발표하면서 AMD의 주가가 추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제가 AMD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엔비디아의 움직임과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폭발적인 가이던스가 엔비디아 주주에게도 희소식인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의 뛰어난 분기 실적 그리고 낙관적인 매출 가이던스는요. 인공지능 칩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소식은 엔비디아에도 좋은 징조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하이엔드 AI 서버를 제조하는 선도적인 독립 제조업체인 슈퍼마이크로는요. 월요일 늦게 월가의 예상을 뒤엎고 전망을 크게 높인 엔비디아 스타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요.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처럼 뭐 100%, 200% 이렇게 올라가야 사람들이 환호를 지른다는 거죠. 이 서버 제조업체는 그래픽 처리 장치 또는 GPU 공급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요, 2024년 12월에 마감된 회계년도 2분기 3개월 동안 36억 6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주당 5.59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는 매출은 28억 9천만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은 5.16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더 넘어서는 굉장한 실적을 발표한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이던스는 더 좋았거든요. 슈퍼마이크로는 2024년 회계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6월 말 마감되는 2024년 회계년도의 매출을요 143억에서 147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요 3개월 전만 해도 이 예상치는 100억에서 110억이었거든요. 따라서 단 3개월 만에 엄청나게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기존 고객들은 슈퍼마이크로의 최적화된 AI 컴퓨터 플랫폼과 렉스타일 토탈 IT 솔루션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CEO인 찰스 리앙이 성명서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기존 고객들도 계속해서 우리 상품을 원하고 있고 또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고객이 계속해서 확보된다. 우리 정말 비즈니스 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혁신적인 솔루션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2024년 회계년도의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와의 컨퍼런스 콜에서 경영진은요.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앞질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문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2022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없어서 못 파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였잖아요. 따라서 테슬라가 예전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때의 모습을 지금 슈퍼마이크로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이미 75% 가까이 상승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화요일 장 후반에 4%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51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호실적 그리고 전망에 따라서 AI 붐의 잠재적인 규모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스콧마켓의 애널리스트 조시아 마우니의 의견이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가이던스 그리고 수요 전망은요. 엔비디아에 있어서도 가장 최근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AI의 가장 큰 과제는 AI의 용량을 확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심각한 공급 제약을 받고 있다. 역시 없어서 못 파는 게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작년은 시작에 불과했다. 올해는 엄청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다 AI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AI로 인해서 100%, 200%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가장 눈에 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550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가 판사에 의해서 무효화됐다라는 굉장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일부 주주의 소송에 이어서요. 그의 막대한 급여 패키지가 부당하게 승인됐다. 이렇게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 주장을 델라웨어의 판사가 받아들이면서 패키지 자체가 무효화됐습니다. 그 얘기는요. 일론 머스크의 패키지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항소를 해서 지금 기존의 패키지를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자, 어쨌든 테슬라는요. 이 소식이 들리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2.5%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판결은요, 2018년에 승인된 550억 달러가 넘어가는 성과 기반 스톡 옵션이 있었는데요. 이게 승인된 이유가 머스크의 과도한 영향권 아래에 있는 보상위원회 그리고 이사위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 승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효시켜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가 됐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고액 연봉의 파트타임 CEO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파트타임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굉장히 여러 기업의 CEO를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CEO가 아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이다. 이렇게 좀 비꼬는 내용이 이번 소송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판결의 의견서에 따르면요. 이사회, 테슬라의 이사회는 모든 것이 상승세라는 미사 여구에 휩쓸렸거나 머스크의 슈퍼스타적인 매력에 눈이 멀어서 558억 달러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승인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테슬라가 머스크를 붙잡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계획이 꼭 필요했을까? 이것이 의문이라는 것이 판사의 의견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지 않아도 CEO로서 계속 일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불필요한 보상 패키지였다. 이러한 판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요. 화요일에 X에다가 법원 판결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델라웨어 주에서 회사를 설립하지 마라. 여기에 가면 주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번 사건을 조금 되돌아보면요. 2018년에 1월에 승인된 대규모 보상 패키지는 사실 0달러에서 시작해서 테슬라의 특정 시가총액 마일스톤에 따라서 최대 시가총액 6,500억 달러까지 증가되는 구조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테슬라의 이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보상 패키지가 커지는 거죠. 따라서 성과급인데 이 시가총액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뉴욕타임즈는요. 이 패키지를 기업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급여 계약이다. 이렇게 부른 바가 있고요. 여러분들 2018년 1월에 테슬라의 주가는요. 21달러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지금 수준의 한 10%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그 얘기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테슬라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을 10배 올려놨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너한테 준 패키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를 존경하거나 일론 머스크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다. 어떻게 보면요. 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실망한 사람이 많이 발생한 거죠. 저는 이 사건은 그냥 가십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좀 굉장히 커다란 타격이 테슬라 기업 내에도 발생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좋지 않은 시기에 좋지 않은 뉴스가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1월 3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휴식 많이 취하고요. 내일은 조금 더 건강한 목소리로 건강한 방송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